차라리 명품백을 사셔라. 명품백 사시고 명품 옷 사시고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이 지난해 국민 1인당 명품 구매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것, 즉 세계 1위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명품 소비액은 2021년보다 24% 증가한 약 20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 1인당 40만 원 정도를 명품에 소비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프라다는 지난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매출 강세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으며,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유명한 몽클레어는 지난해 2분기 한국 매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깔데 역시 지난해 한국 매출이 전년에 비해 2자릿수만큼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품 브랜드에게 한국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무시 못할 큰손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17조 원 정도로 이는 세계 7위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명품, 과연 여러분은 명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시욕에 가득한 허황된 소비일까요? 아니면 가치 높은 상품에 대한 개인의 가치 소비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의 식토크, 항상 뜨거운 감자, 명품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명품들은 사치품들이고요. 소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하거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치품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일상에 지불하는 비용들입니다. 매일매일 사치품을 사진 않잖아요. 명품의 정의상 굉장히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6개월 모아서 1년 모아서 보통 명품 소비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소비들이 내 생활에 있어서 소용값으로 좀 따진다면 일상생활을 지배하진 않습니다. 내가 소득이 좀 바뀌거나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는 사실 사치품들을 끊어내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끊기 힘든 소비가 있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 금액을 한번 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의 합산이 명품백 이상으로 모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명품 쓰는 잘 이해 안 간다. 손가락질, 자기 사치를 안 부린다. 그런데 명품에 소비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명품백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다. 뜨끔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차라리 명품백을 사셔라. 차라리 명품백 사시고 명품 옷 사시고 배달 음식을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명품 소비가 좋은 겁니다. 명품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레드 얼럿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일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크게 지출하는 변동비보다는 내가 지출하는 소소한 고정비를 경계하셔야 된다. 핸드폰 소액 결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막 줄줄이 구독한 것만 막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가. 월 33,900원, 19,900원, 19,900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꾸준하게 내가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먹고 내 미래의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건 생각보다 명품이 아니다. 이제 소득이라는 건 일정 이상 증가한 다음에 후에는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끊기게 되죠. 근데 은퇴한 이후에 내가 그럼 매달 나가는 비용을 갑자기 다 끊을 수 있나요? 넷플릭스 너무 재밌게 보시는 분들 다음 달부터 넷플릭스 못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자기 생활 수준이 확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은퇴하고 나서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그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꼭 구역을 나누셔야 된다.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비용과 꾸준하게 작게 나가는 비용. 20, 30대 분들부터 이 소비가 습관을 만들어요. 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는 투자의 비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 많이 따지죠. 또 따져봐야 될 게 가심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금액을 썼을 때 내 효용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내 연봉이 6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거는 과소비다. 고가의 명품들도 내 연봉의 15%를 넘는 것들이 역시나 과소비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구분하고 싶은 건 가심비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그 만족의 중심점이 나다. 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돈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그 돈을 활용해서 효용을 느끼는 건데, 그런데 그 중심점이 남이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비싼 차를 사고 명품백을 들고 그걸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 그것도 뭐 효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면 항상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대체로 많은 경우 후회를 하게 됩니다. SNS에서 나를 뭐 추앙해주거나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것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치관들 이제 되게 달라지거든요.
말하는 중심은 변하진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관계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용값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야 되는 카드값과 할부값은 밀려 있는데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점이 나였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는 그걸로 행복해. 남들은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러웠던 그 경험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리고 때로는 그게 중심점이 나인 경우에는 중요한 성공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성공의 강력한 동기 중에서는 그런 고가의 브랜드들, 남들이 생각하는 사치품들 중요한 동기로 잡고 그걸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을 소비하거나 미래에 집도 못 사고 희망도 없으니까 지금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쓴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소비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다, 효용값도 다르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나인지 남인지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라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목적으로 명품 소비는 말리고 싶다. 보통의 금액을 주고 산 물건에 이제 감가상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딴 물건이야 사실 뭐 다시 되파는 게 되게 번거롭고 내가 들어가는 노력도 의미가 없지만, 그럼 비싸의 고가의 브랜드 같은 경우, 가치가 유지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산 다음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나중에 되파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만큼인 거예요. 명품에 내가 300만 원을 썼는데 5년이 지난 뒤, 10년이 지난 뒤에 150, 2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지불한 비용이 300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명품 소비가 극단적으로 치솟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유동성 장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그때 돈을 찍어내던 시기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죠. 그 물가 잡으려고 또 금리 올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찍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샤넬 가방도 오르고, 이게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자연스러운 형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때 막 2배 되고 사자마자 30% 오르고 6개월도 안 될 가격이 오르던 시기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물건을 사지 마셔라. 그래도 저는 이제 감가상각 관점에서 이 정도는 건강한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걸 소비하면서 동시에 감가상각을 줄이겠다. 그거는 저는 나름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게 투자 수단이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 수단이 너무 많고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소비를 합리화시켜요. 은근히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이게 과소비라는 걸. 그걸 되게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야 이건 돈 버는 길이야,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스위치를 끄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은퇴 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영상 띄워주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긴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세계 1위 명품 소비국, 불명예스러운 또 타이틀을 또 하나 갖게 됐죠. 근데 저는 오늘 명품에 대해서는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될 거는 크게 들어가는 사치품보다 오히려 꾸준하게 나가는 작게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사치품을 압도할 정도의 고정비들, 작은 일상의 비용들, 명품 소비보다 내 배달 음식을 조심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명품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남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만족감이, 효용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시면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명품을 기반으로 재테크를 하시지 마라. 제가 앞으로 채널에서도 다양한 방법들도 논의하게 되겠지만 훨씬 좋은 방법 많고요. 투자보다도 중요한 건 소비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그런데 재테크를 목적으로 명품 소비를 하다 보면 항상 조금 더 과한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있어서 절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